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치과구강암내과 이부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하는 신경 손상에 대해서 한 20여 분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치과 치료 중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신경입니다. 하치조 신경, 그리고 설신경, 기타 안화신경, 안면신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의 기전은 임플란트가 이제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데 뭉개지거나 그러면서 압박이 되거나 또 당겨지거나 또 그 메스나 이런 것들로 열상이 일어나거나 또 아니면 전신적인 질환에 의한 어떤 대사 이상 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을 때 아니면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을 때 또 전기적 손상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 정상적인 온도보다 높은 열상을 입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치과 치료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사랑니 발치 그리고 이제 우리 구강암내과에서 많이 하는 양악 수술 그리고 어떤 골절이나 그런 외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수술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기능적 장애는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게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제대로 삼키거나 또 칫솔질 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가장 흔한 것이 이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해박적으로 하치조 신경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맨디블라 너브의 브랜치의 하나로서 이렇게 이공까지 하악 내부를 따라서 이공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각 부위의 감각을 신경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하치조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혀의 반절, 구치부터 전치까지 그리고 소구치 앞쪽에 버칼, 칙 그리고 잇몸 전체를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러 그 선생님들께서 한국인 하치조 신경 주행 특성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신 좀 좋은 논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한국인 하치조 신경은 하악은 소구치보다 대구치 부에서 측은 첨에 더 가깝게 지나간다. 그리고 후방부에선 설측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니 발치 같은 것을 할 때 그 하악 그 설측의 어떤 박리라든가 뼈가 쪼개지거나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설신경 외에도 하치조 신경 자체의 데미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멘탈 포레이먼 같은 경우는 신경관 주행 위치보다는 상방에 위치한다. 그리고 제2소구치 정도에서 많이 이공에 위치를 하는데 그 이공 위치의 앞쪽으로도 그 전방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시 뒤로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멘탈 포레이먼을 확인한 이후에도 그것이 하치조 신경의 전방 경계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식도가 되겠고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람인 경우에 제2소구치 하방에 멘탈 포레이먼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 앞에 전방고리가 5mm에서 10mm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사람도 있으니 이 멘탈 포레이먼만을 확인하고 앞쪽엔 신경이 없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CT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옆에서 보는 그런 그 위치보다는 또 이 단면을 잘라서 이 신경관의 어떤 설측과 협측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이 하치조 신경이 이렇게 단일관 하나의 관에서 이렇게 로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연구에 의하면 많은 분지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개의 가지, 3개의 가지 이런 식으로 분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이런 분지들은 또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요즘에 CT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T를 보면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를 확인해 보신다면 이 분지들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CT상에 있는 그런 분지들이 되겠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는 분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로 볼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이런 분지들이 손상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무취학 환자의 그 하치조 신경 손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화가 진행되면은 이렇게 치조정이 낮아지면서 이 신경관 자체, 하치조 신경관 자체가 굉장히 상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방에 위치하다 보면 멘탈 포레이먼의 위치도 상방에 위치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치조정 위에 바로 멘탈 포레이먼이 위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인시전을 딱 주면 바로 신경이 절단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으니 노인 환자에 있어서는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빈번하게 손상이 일어난 것이 설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설신경은 맨디블라, 그 3차 신경에 가진 맨디블라 너브와 그리고 안면신경에 가진 코다 팀파니가 합쳐져서 설신경을 이루는데 하악 구치부의 설측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혀와 혀의 반에 대한 3분의 2 전방, 3분의 2 반의 어떤 감각과 어떤 특수한 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감각과 또 어떤 맛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이걸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우리나라 연구진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3대구치 부에서 약 10mm 하방, 이 노란 게 이제 평균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구치 부의 설측, 치조능의 설측 경사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3mm 이내도 있다. 그리고 다른 가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다른 가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콜라테랄이죠. 그래서 종종 마취가 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어디 이제 그 그림을 인터넷 뒤지다가 찾았는데 이게 이제 설신경의 위치에 다양한 그 변이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있는 것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상부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시전을 주거나 아니면은 사랑니 발치한다고 점막을 거상하거나 이럴 때 바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논문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경로라고 하면은 이렇게 치조정까지 올라와서 최후방 구치부 마치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이 치조정 위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설축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시전 줄 때부터 굉장히 손상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초신경세포의 구조고요. 셀 바디가 있고 여기 엑손이 있고 이 엑손 주변에 슈반셀, 그 마이알린 시스가 있고 람비언 노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말단의 근육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관에 접지를 하면서 이 신경이 기능을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용어를 잠시 옛날에 배웠던 거지만 리마인드를 해보시면은 전체 신경 다발이 있으면 그 맨 껍데기가 에피뉴리엄 그리고 요 많은 한 신경 다발은 혈관을 포함하면서 이런 그 신경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경초를 구성하는 걸 페리뉴리엄 그리고 요 신경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걸 엔도뉴리엄이라고 한다. 이거를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신경 손상이 이제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단계로 신경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손상을 입는 경우는 뉴로프락시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엑손이 아까 보여드렸죠. 말씀드렸던 그 엑손은 인택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부가 이제 뭔가 손상을 다양한 이유로 손상을 받으면서 디미너럴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요것들은 보통 한 4주 내면은 대부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엑소노트메시스. 엑손 자체가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엑손을 손상을 받은 단계도 또 다양합니다. 얼마나 또 주변 그 조직들도 손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종류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회복이 다른데 어쨌든 엑손까지가 손상이 된다면 회복이 아무래도 느려지고 또 이게 감각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서 또 신경통 같은 것들이 계속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외과적 처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전 절단되는 것, 뉴로토메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잘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리는 양상에 따라서 으깨지듯이 막 너덜너덜 걸레처럼 이렇게 찢어지면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메스로 깨끗하게 딱 끊어졌느냐, 이런 식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떠한 처치를 적절하게 해주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회복되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발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의 모식도가 되겠고, 신경 재생의 종류의 모식도인데 이렇게 끊어진 신경인데 그 말단에서 다시 신경이 이렇게 또 자라오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프라우팅이라고 해서 원래 그 신경은 그냥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그 인접한 그 신경에서 가지를 내어서 그 감각을 상실했던 그 부위를 담당하는 그런 기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또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어떤 적절한 메디케이션을 하고 또 환자 물리치료를 하고 자극을 주면서 이런 기전들을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손상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인데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얇은 핀 같은 것으로 찔러보거나 두 점의 거리를 감별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브러쉬 같은 것들로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널한 것으로 또 이런 감각을 또 느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뉴로센서리의 어떤 그 손상의 단계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는데, 일단은 초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핀셋 같은 것, 전문 기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핀셋으로 이렇게 좀 살짝 벌리고 찍었을 때 그것들을 감별해 낼 수 있느냐, 두 개로 찔렀는지, 그리고 이제 붓 같은 것으로 면봉이나 이런 것들로 가볍게 방향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기서 만약에 환자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 구별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그렇게 심한 손상이 아니다, 금방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고,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제 통증을 테스트해 보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신경 손상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리고 이제 브러쉬로 방향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둔한 그런 기구로 한번 찔러서 요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통증을 테스트해 보는, 요 통증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면 신경 손상이 심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손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일단 외과적인 손상이든 비외과적인 손상이든 빠른 확인과 어떤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4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기다렸을 때도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임상을 겪어보면은 또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콜라테랄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또 감각이 많이 좋아지는 것도 제가 경험한 적도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메스로 인해서 깨끗하게 절단된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슈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으깨져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뭔가 힐링되면서 파이브로틱 티슈라든가 주변 조직이 인벌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도관 같은 것들, 컨듀잇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절단된 그런 신경 부위를 좀 주변과 고립시켜서 잘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등등의 처치,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적절한 약제, 여기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써서 부종이라든가 이런 염증을 좀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12, B1, B6 그리고 엔세이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신경통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우리가 흔하게는 뭐 우리 뉴론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닉 페인 환자에서도 안티디프레선트, 안티컨벌전트 같은 것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린 내용이고 외과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가능한 빨리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이른 처치가 그 회복에 결정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과적 처치도 아까 제가 대략 말씀드렸는데 슈처를 만약에 이 절단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 너브를 어프락시메이션 시켰을 때 많은 텐션이 없다. 그러면은 뭐 바로 슈처를 어나스토모시스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뭐 뉴로마를 절제했다. 아니면 여기가 만약 크러쉬 돼서 너덜너덜하게 돼서 도대체 이건 얘네들이 자기들 짝에 맞는 그런 신경을 찾아갈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은 깨끗하게 절제를 하고 이런 컨듀잇, 신경 도관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좋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도관을 그냥 놔두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무슨 스템셀이나 아니면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을 넣어서 신경이 잘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과적인 수술 장면들이고 이렇게 이제 맨디블을 열어서 윈도우를 따서 거기에 이제 뉴로마가 있다면 제거를 해주고 절단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건드려 주는데 이건 열고 이거를 이렇게 외과적으로 조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경에 굉장히 많은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증의 경우 그리고 이런 거라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또 그런 첨단 재생의학 기술을 이용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치료인데 뭐 빠른 치료를 해서 회복이 빨리 일어난다면은 뭐 특별한 재활치료 없이도 금방 신경이 회복이 됩니다. 신경 기능이. 하지만 만성화돼 있고 기능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물리치료,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고 어떤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약물치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만성 통증이 있고 이 굉장히 기능이 많은 구강 혹은 턱 부위에 어떤 그런 감각 상실이나 과민 통증이기 때문에 어떤 정식 과정의 심리치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를 어쨌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치과치료시 신경손상 관련 최근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하치조 신경 및 혈신경 손상이 대부분이고 손해배상 비용은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배상을 배상 판결을 받는 경우에 그 이유가 의료 과실에 의한 부분보다는 시술 전 설명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런 배상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좀 높을 만한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자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은 예방이 최선이다. 그리고 적절한 술정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시술 후 즉시 환자의 신경 상태를 평가해야 되고 마취가 깨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평가하고 신경 이상 발생 시에 감각 이상 정도의 적절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4주 이내 뚜렷한 증상 개선이 없으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의뢰하는 것이 좋고 엑손의 손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바로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